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소튜브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시각화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단위 행렬만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랜덤 시드를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랜덤 시드를 넣어주고 돌려보려고 해요. 랜덤 시드를 넣지 않으면 사실상 랜덤이 아니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단위 행렬 말고 다른 것도 나오겠죠? 잠시 함께 지켜보죠.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젠 단위 행렬만 나오지는 않아요.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단위 행렬이 아닌 경우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본행 연산이 잘 보이도록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봤어요. 빨간색과 초록색은 현재 연산 중인 행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한번 관찰해 볼까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계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이시겠지만 많이 비어버린 행이 있죠. 이런 행은 가우스 소거법이 진행될 때 아래 행과 행 교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행 교환이요. 리딩 1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행 교환도 잘 수행하고 있고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단위 행렬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서 이상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단위 행렬이 아니어야 되는데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여길 보면 비어서 단위 행렬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리딩 1으로 맞춰주는 상수배 과정을 할 때 오류가 날 수도 그쵸? 이렇게 오류가 나죠. 상수배를 했더니 원소가 생겼어요. 0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수행 0인자가 없죠. 게다가 오버플로우가 난 것도 아니에요. 오류가 출력되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서튜브의 고뇌 시간. 뭐지? 뭘까? 내가 분명히 0이면 검정색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잠깐 0이 아닌 것도 검정색이 나올 수도 있나? 과연 그게 가능한지 3초간 생각이 잠긴 서튜브. 가능하네요. 색깔은 정수값으로 들어가니까 0.3 같은 건 반올림해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100을 곱해줬어요. 이제 잘 돌아가겠죠? 함께 지켜봅시다. 지금은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연산이라서 값이 0인 것이 0이 아니게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수배를 할 때죠. 그런데 100을 곱하니까 색이 더 알록달록해졌어요. 확실히 소수점 아래를 버려버리면서 사라졌던 색들이 많았나봐요. 한 군데 정도 에러가 보이지만 아까보다 나아진 것을 봐서 역시 문제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버리는 거였어요. 더 잘되게 하려면 1000을 곱하면 되겠지만 뭐 이 정도로 만족하죠.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볼까요? 어때요? 잘 되죠? 단위 행렬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서 초기 행렬에 들어가는 수를 0에서 3으로만 제한해서 그래요. 비가역 행렬도 예쁘게 잘 나오죠? 행렬 하나의 계산이 끝날 때마다 아주 잠깐 멈춰있게 만들었는데 비가역 행렬이 아니면 그냥 확 빠르게 넘어가 버리게 만드는 게 더 관찰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죠. 짠! 나왔죠? 제가 명령한 거긴 하지만 비가역 행렬이 나왔다고 알려주는 게 귀엽네요. 편집이나 빨리 감기 없이 시뮬레이션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단위 행렬 빈도가 높긴 하네요. 우리가 배운 가우스 저던 소거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네요. 어차피 시각화를 보려고 들어오신 거니까 잠시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계속 기본행 연산을 쭉 출력해주고 있는데 아까는 디버깅을 위해서 그랬지만 솔직히 지금은 속도만 느려지게 만드니까 그냥 지워버리죠.
와, 엄청 빠르죠? 비가역행을 알려주는 것 봐. 빠르니까 이제 안 답답하네요. 같이 감상해 봅시다. 사실 오버플로우만 아니었어도 값을 더 다양하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보통 이 정도 계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나기 쉽지는 않은데, 제가 기존 더블 자료형을 사용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확한 소수점 계산을 위해서 그 분수 형태의 객체 자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의 오차를 감수했더라면 훨씬 빠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버플로우가 생각보다 안 일어나니까 한 300까지 넣어보죠.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이제 장난 아니죠?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모양도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두 개의 수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양수끼리 곱했는데 음수가 나와버리게 된 거죠. 컴퓨터 전공하신다면 오버플로우가 뭔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카드에 998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1을 더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999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1000이 되어야 하지만 공간이 없으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예요. 결국 컴퓨터는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고, 현실에서는 무한한 용량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용량을 이용하면 오버플로우가 자주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한한 건 아니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보통 게임에서는 그럴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확한 분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점프를 한 캐릭터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그 물리적 시간이 뭐 0.01초 이렇게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요. 물론 오버플로우를 역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통장에 0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1원을 출금해버린다. 거꾸로 오버플로우가 나와서 99991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전부 고려해서 다 막아놓긴 해야겠죠. 하지만 제 코드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오버플로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지금 정수형으로 64비트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64비트면. 물론 오버플로우가 생기려 할 때마다 용량을 늘려버리는 객체를 사용하면 오버플로우를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을 만한 초기값 범위를 찾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면 오버플로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우편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큰 행렬도 돌려보면 멋있을 것 같은데 분명 오버플로우가 생길 거예요. 뭔가 파도가 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가우스 소거법과 백서브스티튜션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아플 것 같으니 이 정도로 그만하고 조금 다른 것을 해보도록 하죠. 무려 150차원이에요. 오버플로우가 날 때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적 양배추에 이기가 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속비추가 되어가고 있어요. 완전 노래졌네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빠르게 돌려보죠. 이제 조금 더 작은 걸 해볼게요. 왜 더 빨리 오버플로우가 나냐면, 다음 열로 넘어갈 때마다 곱셈이 누적이 되는데 차원이 낮아서 행이 짧은 바람에 다음 열로 넘어가는 게 빨라서 그래요. 약간 테트리스 같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뒷부분은 감상하시라고 무편집으로 돌려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